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전이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단까지 이렇게 가득 앉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즐겁게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나모 인터랙티브, NHN, 그다음에 넥슨 이런 회사에서 지난 한 16년간 C++ 개발자로 일을 해왔고요. 최근 8년 동안은 블리자드 미국 본사에서 배틀넷 팀에 몸담고 있으면서 배틀넷 런처 개발 같은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소스 코드 컨트롤 개선, 소스 퀄리티 개선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현재는 배틀넷 팀에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미 실무에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다 하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손 들어 주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근데 그러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뭔지 모르겠다. 전혀 모른다. 그래도 다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들어보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주제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우리가 모던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죠. 처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순수함수라는 개념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능한 또는 모든 함수들을 순수함수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점인데요. 순수함수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정석책에서 함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대응은 함수가 맞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대응은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어디로 결과값을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순수 함수는 함수의 결과값이 오직 입력 인자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2라는 결과가 나오는 함수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1이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반드시 2라는 값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왼쪽에 보시는 함수들이 바로 순수 함수의 예인데요. 오직 입력 인자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결정되는 함수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함수들은 순수 함수가 아닌 함수들이에요. 이 함수들은 시간에 의존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전역 변수에 의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비순수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순수 함수가 항상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태를 갖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어떤 함수 또는 프로그램이 상태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일체의 동작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화면 출력이라든지 디스크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 예외를 캐치하는 동작들까지도 부작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태를 피하고 순수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느냐면요. 참조 투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참조 투명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수 함수가
1이라는 값을 임자로 받으면 반드시 2라는 값을 돌려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그 함수가 몇 번이 불리던지, 만약에 인자가 1로 들어가면 그 함수가 1로 1이라는 입력값에 대해서 호출되는 모든 부분을 단순히 결과값 2로 교체해도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함수를 평가하고 연산을 하는데 드는 일체의 연산 비용을 전부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결과값을 기억해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최적화를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최적화로는 레이지 이벌루에이션이라고 지연 연산이라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의 입력값과 함수명을 그냥 계속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함수가 결과값이 필요할 시점에 가서야 그 함수의 값을 평가하는 거죠. 만약에 그 함수의 결과값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연산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지연 연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순수 함수에 관한 FP 실천 사항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코드에서 설령 C++로 코딩을 하더라도 가능한 순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순수 함수로 만들면 좋은 코드가 나옵니다. 당연히 글로벌 변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면 정말 안 좋은 코드고요. 가능하면 멤버 변수에 대해서도 의존도를 줄여주시는 게 좋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가능하면 값을 리턴하는 형태, 즉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좋은 함수입니다. 많은 경우에 함수의 출력값을 얻기 위해서 non-const reference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컴파일러의 최적화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고요. 그냥 리턴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때는 단순히 튜플로 리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개념은 불변성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DNA의 나선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NA가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변 데이터의 예입니다. DNA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큰일이 납니다. 대신 DNA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다음 세대를 생산할 때, 즉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만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바 스트링을 예로 들어보죠. 이 왼쪽에 예를 보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NDC 2016에 2016을 2017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의 스트링은 오른쪽처럼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줘야만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즉 저 리프레이스 함수가 새로운 객체를 반환해주는 immutable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불변 객체의 특성은 반드시 변경은 곧 생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을 하는 시점에 그 객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자만 들여다보면 이 객체가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테스트를 할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불변 객체는 그 자체로 스레드 세이프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드 온리이기 때문이죠. 쓰기 동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레드에 아무리 들고 다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캐싱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객체의 이름을 알면 내용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그 내용이 같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딩 스타일 면에서도요,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템포럴 커플링이라는 것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뮤터빌리티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템포럴 커플링은 이런 겁니다. 이 왼쪽에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는데 URL을 지정해주고요. SSL 플래그를 켜줍니다. SSL을 쓰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인증서를 설정해주고 포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다큐멘트를 잘 해놓고 커멘트를 달아놔도 누군가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함수 간에 숨어있는 로직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불변 객체로 구현된 HTTP 리퀘스트는 생성을 하면 반드시 유효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할 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Identity Mutability Problem, 이것은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뭐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왼쪽에 이런 몬스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뭐 게터가 있고 세터가 있고. 근데 이런 클래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맵에다가 이 몬스터를 집어넣는 경우에 자, 몬스터의 아이디가 1, 2, 3, 4고요. 몬스터의 이름은 멀록이고요. 맵에 들어간 다음에 누군가가 이 멀록의 아이디, 즉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 멀록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불변 객체를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불변 객체를 쓰기 위해서 매번 객체를 생성하면 그 비싼 메모리가 너무 낭비가 아니냐. 그러나 메모리는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항상 싸졌고요. 너무너무 싸졌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마 핸드폰의 메모리를 다 모으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쌉니다. 반면에 CPU의 클럭 속도는 한계를 쳤습니다. 200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한풀 꺾였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클럭 수를 현재의 기술로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CPU 제조사들이 코어를 늘리는 방향으로 CPU를 디자인하고 심지어는 그래픽 프로세서까지 CPU에 넣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메모리는 싸고 CPU는 멀티코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함수는 상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불변 객체는 스레드 세이프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특히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 객체를 사용한 FP 실천사항 두 번째입니다. 사용하는 객체를 한번 기존에 많은 분들은 가변 객체를 분명히 쓰셨을 거예요. 한번 불변 객체로 바꿔보고 코드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과연 쓸만한지. 그리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빅데이터 솔루션들의 알고리즘이 이미 불변 객체를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카산드라가 사용하는 LSM 트리라든지요. 수많은 빅데이터 솔루션들의 기본 알고리즘은 불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영속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불변 객체가 메모리를 무턱대고 낭비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고차 함수와 함수의 합성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면 당연히 함수를 다뤄야겠죠. 이 왼쪽에 보시면 함수 두 개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버리는 합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의 그림 역시 그냥 합성이죠. 고차 함수는 이런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STL의 알고리즘,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함수들이 바로 고차 함수입니다. 일터레이터를 받고 그 일터레이터의 요소들의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죠. 함수를 인자로 받는 고차 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STL의 세 가지 축은 컨테이너와 일터레이터와 알고리즘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컨테이너는 많이 잘 쓰시는데 일터레이터도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근데 알고리즘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을 잘 쓰셔야 제너릭한 프로그래밍, 좀 펑셔널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세 펑션이 있습니다. 역시 고차 함수고요. map, filter, reduce라는 함수들인데요. 이 오른쪽에 이 세 함수의 사용법을 재밌게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map은 리스트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특정 함수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가 들어가면 햄버거가 나왔고요. 예, 감자가 들어가면 감자 튀김이 나오죠. 뭐 닭이 들어가면 치킨 나오고요. 예, 옥수수 들어가면 팝콘 나옵니다. 그리고 필터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필터는 단순히 걸러내는 겁니다. 베지테리언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감자튀김과 팝콘만 나옵니다. 리듀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듀스에 쓰이는 이 함수는 이항 연산을 하는 인자를 2개 받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2개의 요소들을 묶어서 모든 리스트에 대한 하나의 어떤 무언가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듀스입니다. C++에서는 대등한 개념으로 transform, remove if 또는 copy if, 또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accumulate가 있습니다. accumulate가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얘는 우리가 스트링들의 해시 값을 체인으로 묶어서 계산을 할 때 루프를 쓰지 않고 이렇게 accumulate 문장 하나로 굉장히 간결하게 표시를 해본 겁니다. 이 accumulate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려도 거의 뭐 1시간 정도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저희 그 회사의 프린시펄 엔지니어 한 분이 CPPCon 2016에 좋은 내용을 발표하신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합성입니다. 고차 함수를 합성을 하고 싶은데요. 합성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유닉스의 철학 중에 간단한 것들을 모아서 복잡한 일들을 하자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명령들을 조합을 해서 복잡한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유닉스 사용자들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우리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합성을 이용해서 이런 동작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만들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몬스터들이 있고요. 이런 레인지 어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떤 특정 거리에 있는 대상들에게만 공격을 하고 싶고요. 몬스터들은 방어막이 있어서 방어막의 세기만큼 피해가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신 저희 배틀넷팀의 태영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몬스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터들 있고요. 게터들 있고 데미지를 가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데미지를 가하는 함수가 몬스터를 변경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몬스터는 가변 객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쉐어드 포인터와 벡터를 이용해서 몬스터들을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리를 계산한 함수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루프를 이용해서 기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몬스터들의 쭉 거리 계산하고요. 데미지 주고 살아있는 몬스터들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컨테이너에 살아있는 몬스터들만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뭐 이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코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 불변 객체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순수 함수 써보고 싶고요. 알고리즘의 구현 부분과 사용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 변수들, 뭐 일터레이터라든지 로직과 무관한 변수 또는 상태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합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몬스터 클래스를 불변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세터들 없앴고요. 생성자의 몬스터들 속성을 줘야만 생성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에 데미지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적 함수로 빼서 순수 함수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로직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문장 사이사이에 봤던 그 로직들을 함수들 사이사이에 잘게 쪼개서 나눠 넣습니다. 이것은 어떤 몬스터가 레인지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불변 객체를 다루는 몬스터의 데미지를 가해서 새롭게 데미지를 입은 HP가 업데이트된 새로운 몬스터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몬스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합성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partial application이라는 도구인데요. 많은 함수형 프로그래밍들은 partial application을 굉장히 문법상에서 편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C++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artial applic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바꾸고 싶은 인자는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인자들은 그냥 고정된 값을 주고 이 수많은 몬스터들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값들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몬스터만 받아들이는 함수를. 즉 많은 인자들 중에 부분적으로만 적용시킨 함수를 파셜 어플라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파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된 함수라고 합니다. C++에서는 람다와 캡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공격을 하면 현재 주인공의 위치는 고정이 될 거고요. 레인지도 고정이 돼 있겠죠. 다만 몬스터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 함수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is in range는 이 람다를 리턴하는 또 하나의 고차 함수인데요. 이 람다가 이 정해진 값들이 캡처가 된 다음에 이 함수에서 람다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똑같이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고요. 고정된 값을 캡처를 하고 우리가 바꿔 넣을 인자만 남긴 다음에 새로운 몬스터를 생성하는 람다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방금 만든 두 함수를 엮어서 이렇게 실제 데미지를 가하는, 레인지에 있는 녀석들에게만 데미지를 가하고 레인지에 없는 녀석들은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몬스터가 살아있는지 이 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STL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금 펑셔널하게 구현을 해보면요. 트랜스폼을 이용합니다. 몬스터의 컨테이너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두 데미지, 정확하게는 이 두 데미지라는 함수가 만들어서 돌려준 람다의 각 요소들을 인자로 넣어서 결과로 나온 값을 이 몬스터 컨테이너에다가 다시 넣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몬스터들만 남기기 위해서 죽어버린 몬스터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문장은 벡터의 객체를, 특정 조건의 객체를 지우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짜도 충분히 누가 4줄로 짤 코드를 10줄로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자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4줄입니다. 싫어요. 한 줄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레인지스입니다. C++ 20에 아마 들어갈 예정이고요. 17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제를 보여드리면요. 기존에 위에처럼 이렇게 쓰던 STL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STL 컨테이너 벡터 1부터 7까지 있는 벡터가 들어가면요. 짝수인 것만 고르고요. 둘씩 곱하고요. 그거를 accumulate, 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가 4가 될 거고요. 4가 8이 될 거고요. 6이 12가 돼서 썸은 24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같은 동작을 하려면 위에처럼 조금 길게 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화면 관계상 이렇게 줄이 나눠져 있지만 한 줄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만든 몬스터를 조작하는 함수도 한 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원래의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인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역시 컨테이너를 불변 객체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한 줄로 짤 코드를 누가 10줄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유명한 대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이용한 방식의 좋은 점은 기존의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기존의 코드를 손조차 대지 않고 기능을 추가하고 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코드는 건드리지조차 않아도 되니까 안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인지스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지연 연산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몬스터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만약에 3개의 몬스터만 관심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3개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에 있는 녀석을 3개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끄집어내는 순간에 그 몬스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 이후에 있는 몬스터들은 데미지 계산을 하지도 않아요.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지연 연산입니다.
지연 연산의 대표적인 뭐 예로는 뭐 무한 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마 찾아서 개념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쓰지 않을 객체는 만들지도 말고 필요 없는 계산은 하지도 말자. 그래서 레인지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구현체가 이미 나와 있고요. 이분이 이 레인지스를 주창하신 창시자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 세 번째, 고차 함수와 합성.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굉장히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로직이 구현된 부분과 실제 사용된 부분을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합성 굉장히 좋다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 또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입 시스템입니다. 약간 주제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여기 그림은 CPU 소켓이고요. 예, 다양한 소켓들이 있는데 CPU 굉장히 비싸죠. 잘못 꽂으면 눈물 납니다. 예, 타입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타입끼리 연산을 시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타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고전적인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타입은 메모리상에 저장된 데이터의 어떤 사용 방법 또는 사용 연산 형태를 그냥 단순히 정의해주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제한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이용하면 가능한 한 빠른 단계, 뭐 링크 타임보다는 컴파일 타임보다는 IDE에서 뭔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너 이러면 에러 날 걸 이렇게 알려주죠. 이런 것들이 다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뭐 의미의 함축성 당연히 증가되고요. 심지어는 타입을 잘 설계하다 보면 알고리즘의 설계에 힌트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타입을 이용해서 단순히 오류를 찾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문법적으로 잘못될 동작은 코드상에서 표시를 할 수도 없게 표현을 할 수조차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합성을 하려면 또 잘못된 합성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합성 동작을 할 때 이게 맞는 합성인지를 체크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살펴볼 뭐 M모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도 타입에 굉장히 극대화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 17에 옵셔널이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옵셔널은 바로 어떤 변수에 값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를 나타내주는 개념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널 문제를 C++에서 나름 타입 세이프하고 그리고 어떤 포인터를 쓰지 않고 동적 할당이 필요 없는 템플릿 형태로 구현을 한 것이고요. 사용법은 그래서 기존의 포인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베리언트라는 것이 C++ 17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는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값은 가집니다. 대신에 타입이 이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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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n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변수는 스트링 값을 가지거나 불 값을 가지거나 인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트링을 넣으면 스트링이 나오고요. 불을 넣으면 불이 나옵니다. 대신 스트링을 넣어놓고 불을 끄집어내려면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뭐 discriminated union이라는 개념이 C++에도 도입이 된 겁니다. 한번 실제 예를 보면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이런 뭔가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 지금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요. struct 타입과 tuple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총 가능한 상태는 얼마가 될까요? 몇 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예, 맞습니다.
이따 끝나고 오시면 예,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언사인드 캐릭터가 256개고요. 불이 true 또는 false 2개죠. 그래서 512개입니다. 튜플도 마찬가지죠. 캐릭터, 불 똑같습니다. 예, 그럼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개의 선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빨리 맞춰보세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곱셈이 안 돼서 어렵죠. 예, 방금 512에다가 예, 예, 맨 앞에 분 1536.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공대생은 계산기가 없으면 예, 곱셈을 못하죠. 예. 그럼 이거는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불행히도 상품은 없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아이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럭트나 튜플이나 예, 동등한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또 방금 배운 옵셔널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휴먼이 몇 개였는지 기억하시죠? 1536이었고요. 옵셔널에 휴먼을 넣으면 몇 개나 표현은 가능할까요? 37개 맞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리고 베리언트에 넣으면 휴먼과 에일리언을 넣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값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에일리언은 단순히 살았니 죽었니밖에 모릅니다. 이거는 아까 1을 더했듯이 그냥 2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타입도 합성이 가능한 겁니다. 스트럭트로 우리가 쓰던 것들 그냥 튜플로 쓰셔도 동등하기 때문에 함수에서 튜플로 그냥 만들어서 리턴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스트럭트를 정의하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타입도 합성을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런 대수적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곱셈으로 늘어나는 타입들을 프로덕트 타입이라고 프로덕트 타입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덧셈으로 늘어나는 타입들을 썸 타입이라고 합니다. C++에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왼쪽에 HTTP 리퀘스트가 있는데 여기 뭐 SSL을 설정을 해줘야만 SSL이 true면 이런 secure URL을 쓸 거고요. 이게 false면 그냥 URL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인증이 필요하면 ID 패스워드를 세트해야 되고요. 인증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생기죠. SSL true로 해놓고서 일반 URL 쓰는 코드 만듭니다. 그리고 뭐 us 세트해놓고 ID 패스워드 안 준다든지 뭐 줘놓고 인증 안 한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타입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태의 개수, 즉 카디널리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카디널리티가 실제 그 타입이 나타내야 하는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남는 카디널리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수적 자료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URL은 URL이거나 secure URL이에요. 뭐 하나만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튜플로 스트링이 있는데 크리덴셜이고요. 이 크리덴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반드시 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없으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안전한 코드가 타입을 활용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FP 실천사항 네 번째, 타입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한 코드 만들 수 있고요. 타입의 카디널리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타입을 잘 쓰고 있구나, 없구나. 그리고 가능하면 아예 표현조차 불가능한 코드를 만드셔야 안전해집니다. 굉장히 뭐 많은 내용들을 다룬 것 같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겉핥기라고 써놨는데 이쪽에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브리또라는 음식인데요. 멕시코 음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모나드는 브리또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이 모나드라는 개념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얻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합성을 한번 제대로 잘해보자. 모든 걸 합성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예제로 들 내용은요. 이렇게 다운로드 함수가 있습니다. URL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스트링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실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HTTP 스테터스 코드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스트링 바디를 베리파이를 하는데 뭐 어떤 방식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온전한 데이터인지 일단 베리파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축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권장한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non-const reference로 받고 있죠. 그냥 기존의 코드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if문들이 굉장히 이렇게 nested if문 해가지고 쭉쭉쭉 들어가 있는 게 뭐 이게 3가지 경우니까 그렇지 뭐 5, 6가지 경우 하면은 뭐 그런 걸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nested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false일 때 리턴 하는 게 맞냐.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std 옵셔널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함수를 잘게 쪼개 보고요. 각 단계별로 실패를 할 경우에는 빈 옵셔널을 돌려주고요. 성공을 할 경우에는 내용이 들어있는 옵셔널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운로드 하고요. 성공했으면 옵셔널에 값이 있을 거고요. 베리파이 하고 베리파이 됐으면 값이 있고요. 실패했으면 없고요. 똑같이 압축을 풀었을 때 성공했으면 최종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단순히 쪼개기만 했는데도 조금 굉장히 단순해지고 약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으나 항상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합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나드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모나드의 가장 핵심 2가지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유닛 함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어떤 값을 인자로 받아서 그 값을 포장을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 들어가서 포장이 돼서 나오는 이런 옵셔널 같은 이런 값을 담고 있는 객체를 그리고 이 객체가 다른 객체와 동일한 객체와 만나서 어떤 동작이 가능한 형태의 객체를 펑터라고 하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돼가지고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값이 포장된 값이 들어온 녀석을 어떤 함수하고 같이 넘겨받아서요. 이 포장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열어봐요. 그래서 값이 있으면 그 함수에다가 적용을 하고요. 값이 없으면 그냥 빈 값으로 쉽게 말해서 이 펑터 옵셔널에 특정한 어떤 인밸리드한 상태를 가정한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2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이런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 함수들의 타입은 뭐 다른 모나드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딱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 2가지 함수는. 그래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함수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성을 한 코드는 요 내용들은 단순히 아까 만들었던 함수들을 그냥 람다로 옮긴 것 뿐이고요. 한 함수에 넣기 위해서 바인드를 해서 처음에 값을 이렇게 URL을 값을 넣고요. 다운로드 하시고요. 베리파이 하시고요. 디컴프레스 하시는데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빈 옵셔널이 나올 거고 문제 없이 다 성공을 했으면 값이 있는 옵셔널이 나오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아까 우리가 정의한 바인드에서 옵셔널의 그 특징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모나드가 바로 maybe 모나드라는 모나드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나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나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나드를 설명할 때 이 maybe 모나드를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만 하면 아까 우리 레인지스에서 보셨죠. 이렇게 연결 대신에 역시 이것은 이 즉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이 필요할 때 여기다가 값을 줘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레인지스에서 뷰를 합성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역시 아실 수 있는 것은 레인지스의 뷰는 일종의 모나드였다. 일종이 아니라 모나드였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바 8의 스트림 모나드가 바로 레인지스의 뷰의 합성과 동일한 구현체를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함수형 아이고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대부분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 막 해놓고 뭐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다 나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나드라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데 굉장히 합성을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그런 구조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두려움 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C++ 세계에 살고 C++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C++에 방금 보신 것처럼 옵셔널을 이용한 maybe 모나드 가능하고요. 레인지스 대표적인 모나드 좀 기다리셔야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STD 퓨처가 현재 표준에서는 합성이 이렇게 좀 안 되죠. 그래서 C++ 20에서 합성이 가능한 퓨처를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ended STD 퓨처가 또 하나의 모나드고요.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함수형 개념들이 우리 C++에 또 많이 녹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이 함수형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옛날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함수, 가능한 순수함수 좋아하셔야 되고요. 불변 데이터도 역시 한번 불변 데이터 해볼까? 같은 거를 불변하게 표현해볼까? 해보시면 좋고요. 고차 함수, STL, 컨테이너하고 이터레이터만 말고 알고리즘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레인지스 쓰면 훨씬 쉬워지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코드상에서 쓸모 있는 우리 실제로 실용적인 부분과 구현 부분 분리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타입 아까 보신 것처럼 안전한 코드를 위한 필수 도구 타입을 적극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성은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타입도 합성을 하고 코드도 합성을 하고요. 사진만 합성하지 마시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가지 공부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하스켈, 하스켈이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모나드가 하스켈이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모나드입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하스켈 꼭 공부해 보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